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11호 부동산 정책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을 최대 3분의 1로 축소하는 초강수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11호 부동산 정책의 잘한 점과 우려스러운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 11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 토어 구역으로 지정해 경기 12곳과 함께 묶어버렸습니다. 서울 시내 토어 구역 지정은 서울시장의 권한인 만큼 현행법의 맹점을 활용해 국토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지정하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르면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마포, 성동, 강동 등 특정 지역을 핀셋 지정할 수 없으니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함께 지정한 것입니다. 먼저 잘한 점부터 살펴볼까요? 첫째, 투기 수요 차단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받은 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둘째, 풍선 효과 방지입니다. 특정 지역만 규제할 경우 투기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가며 또 다른 과열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지만 서울 전체를 묶음으로써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가계부채 안정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리한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 관행에 제동을 걸어 집값 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장기적 시장 정상화입니다. 단기적으로 거래 절벽을 야기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투기판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시장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출 규제는 당황스럽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에서 6억 원으로 상한선을 둔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조였습니다. 시가 15억에서 25억 원 이하의 주택은 대출 가능 금액을 4억 원, 25억 원 이상은 2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집을 사려고 했던 국민들은 대출 규제가 나온 지 넉 달도 채 안 돼 대출 가능액이 최대 3분의 1로 줄어드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이 6억 원인 상황이라 20억 원에 달하는 현금 동원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은 토어 구역이 됐을 뿐 아니라 규제 지역, 투지과열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 LTV를 40%로 제한했기 때문에 15억 원 이하 아파트 중에서도 가격이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4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6억 원을 현금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싼 아파트를 사려는 서민일수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설마 했던 일이 진짜 일어났다는 반응입니다. 서울 전역에서 이제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없게 되며 내 집을 전세로 돌려 한동안 거주하며 집을 팔 수도 없게 됐습니다. 기본권인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됐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 내용만 담고 있어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땜질식 핀셋 규제는 오히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역풍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뿐입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고장 난 주택 공급 체계를 전면 개혁하여 부동산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에 부동산 실수요자 및 시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25억 원 이상의 서울 아파트는 이제 완전한 현금 부자의 영역으로 들어서 일반 수요자들은 접근할 수 없는 다른 시장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거래 절벽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에는 서울 아파트는 우상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강남 3구, 용산, 마포, 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현금 부자들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규제로 쪼이면 집주인들이 견디다 못해 집을 급매로 내놓을 것으로 보지만 소수의 급매물로는 전반적인 가격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서울의 그 외 지역과 주요 지역의 구축은 일제히 15억 원대로 근접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집값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과 대출을 더 받으려는 수요자의 심리가 맞물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5억 원 선으로 올라붙기 어려운 지역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더 받으려면 집값이 15억 원은 돼야 하니 집값이 15억 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도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를 풀고 난 그 이후 혼란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2월과 3월 강남 일대에 동단위로 지정됐던 토어구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한 달도 안 되어 황급히 이를 확대 재지정한 총극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잠실동과 대치동 등 오랫동안 토어구역으로 묶여있던 곳에 실수요, 지방 갭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아파트값이 수억 원씩 폭등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르는 집값은 잡고 적절한 시점에 규제를 풀 심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란 환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최악의 공급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일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2,952가구에서 내년에는 이보다 33% 줄어든 28,716가구로 예상됩니다. 2027년의 경우 올해보다 70% 급감한 8,803가구, 2028년에도 5,400여 가구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시장으로 유입될 유동성은 넘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조로 한국은행도 연내 추가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급은 최악인데 유동성은 넘치는 상황. 이것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시장의 유동성 증가율은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시중 통화량인 M2, 평잔, 원계열은 전년 동월 대비 8.1% 증가한 4,396조 2,93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2 증가율이 8%대를 기록한 것은 2022년 7월 8.3%이 마지막입니다. M2에는 현금과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 M1에 MMF, 머니마켓 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 조건부 채권 RP 등이 포함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뜻합니다. 그 돈이 4,396조 원이나 됩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서는 규제를 풀 적절한 시점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들립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 있지 않고선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끊임없이 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규제를 강화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고 부작용만 커진다면 결국 정치적 이유로라도 규제를 풀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선거는 때마다 치러지고 이 정부도 레임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규제의 업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민들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계속해서 이 같은 무능한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11호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잘한 점은 투기 수요 차단, 풍선 효과 방지, 가계부채 안정, 장기적 시장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습니다. 대출 가능액이 최대 3분의 1로 축소되고 서민이 더 큰 직격탄을 맞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근본적인 공급 체계 개혁은 없습니다. 집값은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5억 원 선 쏠림 현상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공급은 최악인데 유동성은 넘치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 적절한 시점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으로 실패한 정부라는 꼬리표를 아직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11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